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냉장고 안에서 천천히 독소가 만들어지고 있다면요? 마늘, 토마토, 감자, 빵, 꿀, 아보카도, 바나나. 이 7가지만큼은 냉장고가 아니라 상온 보관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뭔가요? 대부분 냉장고 문을 여시죠. 커피를 내리시기 전에도, 세수를 하기 전에도 냉장고부터 확인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우리가 신선하게 보관하고 있다고 믿었던 식재료들이 사실은 조용히 변질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오랜 시간 그렇게 해왔거든요.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면 일단 냉장고부터 꽉꽉 채워 넣었어요. 차가운 곳에 넣어두면 오래가고 안전하다는 믿음이 있었으니까요.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얼마 전에 한 영양학자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냉장고는 만능 보관함이 아니라고요. 어떤 음식들은 오히려 냉장고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영양이 줄어들고 맛이 변하고 심지어 몸에 해로운 성분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냉장고에 절대 보관하면 안 되는 7가지 식재료에 대해 속속들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마늘부터 시작해 볼게요. 한국 사람이라면 마늘 없는 식탁은 상상도 할 수 없잖아요. 찌개에도 들어가고 고기 구울 때도 빼놓을 수 없고 볶음 요리에도 항상 등장하는 게 바로 마늘이죠. 그런데 이 마늘을 냉장고에 보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저희 어머니도 그러셨거든요. 마늘 한 망 사다가 냉장고 야채 칸에 쏙 넣어두시곤 했어요. 마늘은 냉장고의 차가운 온도를 만나면 자기 방어 모드로 들어갑니다. 겨울이 왔다고 착각해서 봄을 준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싹을 틀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마늘 속에 있던 귀한 성분들이 모두 싹 쪽으로 빠져나가 버려요. 마늘의 핵심 성분인 알리신이라는 물질 들어보셨나요? 이게 바로 우리 몸속 염증을 잡아주고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는 아주 중요한 성분인데요. 냉장 보관을 하면 이 알리신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마늘의 생명력은 그대로인데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건강 성분은 사라지는 거죠. 게다가 요즘 많은 분들이 편의상 마늘을 다져서 올리브유에 담가 보관하시잖아요. 편리하긴 하지만 이게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공기가 차단된 기름 속 환경은 보툴리누스균이라는 무서운 세균이 자라기 딱 좋은 조건이거든요. 이 균이 만들어내는 독소는 신경을 마비시킬 정도로 치명적이에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냄새도 안 나는데 말이죠. 그럼 마늘은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가 하시던 그 방법이 정답이에요. 껍질을 벗기지 않은 통마늘 상태로 망에 담아서 바람이 잘 통하는 서늘한 곳에 걸어두시면 됩니다.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베란다 한쪽이나 현관 신발장 근처처럼 직사광선이 들지 않는 곳이면 충분해요. 만약 이미 다진 마늘을 사용하고 계시다면 냉동 보관을 추천해 드려요. 냉동실 온도에서는 세균이 번식할 수 없으니까요. 냉장이 아니라 냉동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은 토마토입니다. 마트에 가보시면 토마토가 어디에 진열되어 있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냉장 코너에 있나요? 아니면 상온 코너에 있나요? 대부분 상온에 예쁘게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집에 오면 바로 냉장고에 넣어버리죠. 신선함을 유지하려는 좋은 의도에서 말이에요. 하지만 토마토는 보기보다 훨씬 민감한 과일이에요. 차가운 온도에 들어가면 토마토 속 세포들이 놀라서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토마토 안에 있던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토마토가 물러지고 푸석푸석해지는 거예요. 원래 토마토의 매력이 뭔가요? 단단하면서도 탄력 있고 베어 물면 육즙이 터지면서 상큼한 향이 입안 가득 퍼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냉장 보관을 하면 이 모든 게 사라져버립니다. 토마토가 토마토답지 않게 되는 거죠. 더 중요한 건 영양소예요. 토마토 하면 떠오르는 게 바로 리코펜이죠. 이 성분은 우리 몸의 노화를 늦추고 염증을 줄여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에요. 특히 남성분들 전립선 건강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런데 이 리코펜은 토마토가 자연스럽게 익어가는 과정에서 점점 더 많이 생기고 우리 몸에 흡수되기 좋은 형태로 변하는데요. 냉장고에 들어가는 순간 이 과정이 뚝 끊겨버립니다. 그래서 토마토는 꼭 상온에 보관하세요. 햇빛이 너무 강하게 들지 않는 부엌 한쪽이나 식탁 위에 바구니에 담아두시면 됩니다.
아직 초록빛이 도는 덜 익은 토마토라면 더더욱 밖에 두세요. 며칠 지나면 자연스럽게 빨갛게 익으면서 맛도 영양도 최고조에 달하게 됩니다. 완전히 익은 토마토도 최대한 냉장고는 피하시고요. 정 넣어야 한다면 하루나 이틀 정도만 짧게 보관하시는 게 좋아요. 그 이상 넣어두시면 아무리 빨리 꺼내도 원래 맛을 되찾기 어렵거든요. 세 번째는 감자입니다. 감자는 참 애매한 식재료예요. 상온에 두자니 싹이 나고 냉장고에 넣자니 뭔가 찝찝하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다가 결국 냉장고에 넣게 되시더라고요. 특히 박스째 사신 분들은 다 먹기 전에 싹이 나기 시작하면 당황하셔서 남은 감자를 냉장고로 옮기시곤 하죠. 그런데 감자를 냉장고에 오래 두면 감자 속 전분이 당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겉으로 봐서는 전혀 알 수 없죠. 그냥 평범한 감자처럼 보입니다. 문제는 이 상태의 감자를 튀기거나 굽거나 센 불에 볶을 때 생깁니다. 높은 온도를 만나면 감자 속 당이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서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물질이 생성되는데요. 이게 바로 발암 물질로 분류되는 성분이에요. 물론 한두 번 먹는다고 당장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누적되면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제 친구 중에 한 분이 다이어트를 한다고 냉장고에 넣어둔 감자로 매일 에어프라이어에 감자칩을 만들어 드셨대요. 건강하게 먹는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얼마나 놀라셨는지 몰라요. 그리고 감자가 초록빛을 띠거나 싹이 났다면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이때는 솔라닌이라는 독소가 생긴 상태인데요. 소량만 먹어도 폭통이나 어지러움을 느낄 수 있어요. 많이 섭취하면 더 심각한 중독 증상도 올 수 있고요. 그럼 감자는 어디에 보관하는 게 좋을까요? 제일 좋은 방법은 서늘하고 바람이 잘 통하는 햇볕이 들지 않는 그늘진 곳에 두는 거예요. 예전 시골집 마루 밑이나 광 같은 곳이 감자 보관에 딱 좋았던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에요. 요즘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부엌 싱크대 밑 같은 곳에 종이 상자나 망에 담아서 보관하시면 좋아요. 비닐봉지는 피해 주시고요. 비닐 안에 습기가 차면 감자가 금방 무르거든요. 그리고 조리할 때도 팁 하나 드리자면 감자를 튀기거나 구울 때 너무 센 불은 피하세요. 중약불로 천천히 익히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조금 시간이 걸려도 건강을 생각하면 그게 낫죠. 네 번째는 빵입니다. 빵집에서 갓 구운 빵 사오시면 어떻게 하세요? 대부분 냉장고에 넣으시죠. 곰팡이 안 생기고 오래 갈 것 같아서요. 저도 예전엔 그랬어요. 특히 여름철엔 더 그랬고요. 그런데 빵만큼은 냉장고가 최악의 선택일 수 있어요. 냉장고 안은 차갑고 건조합니다. 이 환경이 빵 속 수분을 쭉쭉 빨아들이거든요. 겉으로 보기엔 멀쩡한데 막상 먹어보면 푸석푸석하고 맛없어진 경험 있으시죠? 바로 이 때문이에요. 빵의 생명은 부드러운 식감과 고소한 향인데 냉장 보관은 이 두 가지를 모두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의외로 냉장고 안에서도 곰팡이가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냉장고 안에도 습기가 있고 공기가 계속 순환되거든요. 특히 다른 음식들과 함께 넣어두면 냄새도 배고 더 빨리 상할 수 있어요. 그럼 빵은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이틀 안에 드실 빵이라면 그냥 실온에 두세요. 빵 봉지에 넣거나 밀폐 용기에 담아서 햇빛 안 드는 곳에 두시면 됩니다. 습도가 너무 높지 않은 곳이면 더 좋고요. 그리고 빵을 그냥 공기 중에 두는 것보다 밀폐 용기나 천으로 된 가방에 넣어두면 훨씬 더 오래 보들보들하게 유지됩니다. 습기도 막아주고 바람에 마르는 것도 막아주니까요. 만약 빵을 오래 보관해야 한다면요? 그땐 냉장고 말고 냉동실로 가세요. 냉동실에 넣으면 빵 속 수분이 얼면서 맛과 질감이 그대로 보존돼요. 나중에 먹고 싶을 때 꺼내서 토스터기나 전자레인지에 살짝만 데우면 갓 구운 빵처럼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냉동했다가 해동한 빵은 저항성 전분이라는 게 생기는데요. 이게 장 건강에 도움을 주고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아준대요. 그러니 냉동 보관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다섯 번째는 꿀입니다. 꿀은 참 특별한 식품이에요. 설탕보다 몸에 좋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드시잖아요. 감기 기운이 있을 때 따뜻한 물에 꿀 한 스푼 타서 마시면 목도 편해지고요. 그래서 집집마다 하나씩은 꼭 있는 식품이 바로 꿀이죠. 그런데 꿀을 냉장고에 보관하시는 분들 의외로 많으세요. 시원하게 보관하면 더 오래 갈 것 같다는 생각에서요.
하지만 꿀은 차가운 온도를 굉장히 싫어하는 식품이에요. 냉장고에 오래 두면 꿀 속 당분이 서로 뭉쳐서 결정화되면서 단단하게 굳어버립니다. 그러면 숟가락으로 떠내기도 힘들고 사용하기가 정말 불편해지죠. 꿀이 꿀 같지 않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굳은 꿀을 어떻게 하세요? 대부분 전자레인지에 돌리거나 뜨거운 물에 담가서 녹이시죠. 그런데 바로 이게 문제예요. 꿀은 온도에 아주 민감한 식품이거든요. 섭씨 40도만 넘어가도 꿀 속에 있던 귀한 효소들과 항산화 성분들이 파괴되기 시작해요. 너무 뜨겁게 가열하면 그냥 단맛만 남고 몸에 좋은 성분은 거의 다 날아가 버리는 셈이죠. 그리고 꿀에 대해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꿀이 건강식품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무제한으로 먹어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꿀도 결국 당분이거든요. 너무 많이 드시면 혈당이 확 올라가고 췌장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해요. 하루에 한두 티스푼 정도면 충분합니다. 꿀은 냉장고 밖에 보관하세요. 습기 없고 햇빛 안 드는 찬장 안이 딱 좋아요. 유리병에 담아서 뚜껑 잘 닫아두시면 오래오래 보관할 수 있어요. 우리 할머니들이 찬장 깊숙한 곳에 꿀병 넣어두고 몇 년씩 드셨던 거 기억나시죠? 그 방법이 정답이었던 겁니다. 만약 꿀이 굳었다면 뜨거운 물 말고 미지근한 물에 천천히 담가서 녹이세요. 그럼 영양소 파괴 없이 다시 부드러운 꿀을 드실 수 있어요. 여섯 번째는 아보카도입니다. 요즘 건강에 관심 많으신 분들 사이에서 아보카도가 정말 인기예요. 좋은 지방이 들어있어서 심장과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고 샐러드에 넣어도 맛있고 토스트에 발라 먹어도 근사하잖아요. 그런데 아보카도를 사서 만져보면 대부분 딱딱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일단 냉장고에 넣어두고 나중에 먹으려고 하세요. 하지만 이게 큰 실수예요. 아보카도는 사온 뒤에도 천천히 익어가면서 그 안에 좋은 성분들이 제대로 만들어져야 하거든요. 이걸 숙성이라고 하는데요. 차가운 냉장고 안에서는 이 숙성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숙성이 멈춰버리는 거죠. 덜 익은 아보카도를 냉장고에 넣어버리면 그 상태로 멈춰버립니다. 겉은 여전히 딱딱하고 속은 덜 익어서 퍽퍽하고 떫은 맛까지 나요. 이렇게 되면 아보카도 속에 들어있던 몸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이나 항산화 성분도 제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심장 건강, 뇌 건강에 좋다는 아보카도의 장점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아보카도는 사서 딱딱하다면 무조건 상온에 두세요. 부엌 식탁 위나 바람 잘 통하는 곳에 그냥 두시면 이틀에서 사흘 정도 지나면서 점점 부드럽게 익어갑니다. 만지봤을 때 살짝 말랑한 느낌이 들면 먹기 딱 좋은 타이밍이에요. 숙성을 조금 더 빠르게 하고 싶으시다면 종이봉투에 아보카도를 넣고 거기에 바나나나 사과 한 개를 같이 넣어보세요. 이 과일들이 에틸렌 가스라는 걸 내뿜는데요. 이게 다른 과일들도 빨리 익게 만들어줘요. 자연스럽고 안전한 방법이죠. 그리고 아보카도가 충분히 익어서 말랑말랑해졌다면 그때는 냉장고에 넣어도 괜찮아요. 다만 하루 이틀 안에 드시는 게 좋고요. 그 이상 두시면 또 맛이 변하니까요. 마지막 일곱 번째는 바나나예요. 바나나는 정말 편리한 과일이에요. 아침에 바쁠 때 우유랑 같이 먹으면 한 끼 식사가 되고 운동 전후에 먹어도 좋고 아이들 간식으로도 딱이죠. 그래서 집집마다 바나나 한 송이씩은 꼭 있잖아요. 그런데 바나나를 사오시면 어디에 두세요? 많은 분들이 냉장고에 넣으세요. 시원하게 보관하면 덜 상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바나나는 열대과일이라 차가운 온도를 굉장히 싫어해요. 냉장고에 넣으면 바나나 껍질이 금세 검게 변합니다. 그럼 상한 줄 알고 버리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사실 껍질만 변한 거고 속은 멀쩡한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속살도 문제예요. 차가운 곳에 오래 있으면 바나나 속이 푸석푸석해지고 원래의 쫀득한 식감이 사라집니다. 맛도 밍밍해지고요. 게다가 영양소 흡수율도 떨어져요. 그리고 바나나와 관련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혈당 문제예요. 바나나는 당분이 많은 과일이거든요.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나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해요. 바나나가 익을수록 당분이 더 많아지고 혈당을 더 빨리 올립니다. 냉장고에 들어간 바나나는 익는 속도가 불규칙해져요. 껍질은 멀쩡해 보여도 속은 너무 익어버릴 수 있어요. 너무 익은 바나나는 당이 급격하게 흡수되면서 혈당이 확 올라가게 만듭니다. 그럼 우리 몸이 인슐린을 갑자기 많이 분비하게 되고요.
이게 반복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서 결국 당뇨병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아지죠.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께는 이게 더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혈당이 빠르게 오르락내리락하면 몸도 피곤하고 속도 더부룩하고 장기적으로는 혈관 건강이나 면역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럼 바나나는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그냥 실온에 두세요. 바람 잘 통하고 햇빛이 너무 강하지 않은 부엌 한쪽이면 충분합니다. 바나나 송이째 사셨다면 줄기 윗부분을 랩이나 은박지로 감싸주세요. 그러면 바나나에서 나오는 에틸렌 가스가 줄어들면서 숙성이 천천히 진행됩니다. 혹시 바나나가 너무 익어버렸다고요? 버리지 마세요. 껍질 벗기고 적당한 크기로 썰어서 냉동실에 넣어두시면 나중에 스무디 만들 때나 바나나 쉐이크 만들 때 정말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냉동 바나나로 만든 스무디는 아이스크림처럼 진하고 맛있거든요. 지금까지 7가지 식재료에 대해 함께 알아봤어요. 마늘, 토마토, 감자, 빵, 꿀, 아보카도, 바나나. 이 중에서 혹시 지금 여러분 냉장고에 들어있는 것 있으신가요? 있다면 오늘 당장 꺼내보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상온에 보관해보세요. 맛도 영양도 훨씬 더 좋아진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냉장고는 정말 편리한 발명품이에요. 음식을 신선하게 보관하고 우리 식생활을 풍요롭게 만들어주죠. 하지만 냉장고가 만능은 아니에요. 모든 음식을 다 냉장고에 넣는다고 해서 안전한 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어떤 음식들은 냉장고 밖에서 더 건강하게, 더 맛있게 보관될 수 있어요. 오늘 이 영상 보시면서 아, 나도 그렇게 했는데 하고 놀라신 분들 계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그랬고 우리 모두가 그랬어요. 몰랐던 걸 이제 알게 된 거니까요. 중요한 건 이제부터예요. 오늘부터라도 조금씩 바꿔나가시면 됩니다. 7가지 다 한꺼번에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딱 한 가지만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변화예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이런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 계시면 꼭 공유해 주세요. 어머니, 아버지께도 말씀드리시고 친구들에게도 알려주세요. 건강한 정보는 혼자 알고 있기보다 함께 나눌 때 더 큰 가치가 있거든요. 어쩌면 오늘 이 영상 하나가 누군가의 건강을 지켜주는 시작점이 될 수도 있잖아요. 건강은 거창한 것에서 시작되지 않아요. 매일매일 밥상 위에서, 부엌에서, 냉장고 문을 여는 그 작은 순간들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함께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가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냉장고 보관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음식이나 경험담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떤 음식 보관법이 제일 궁금하신가요? 여러분의 댓글이 다음 영상 주제를 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건강 나침반 365가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